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개소 1주년 기념 성과 공유회 사회를 맡은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운영실장 이주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청년 유공자와 관련기관 참석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내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서해 수호의 날인데요. 서해 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그리고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 수호의 영웅들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인데요. 서해 수호의 날 하루 앞서 이런 뜻깊은 행사에 사회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서울시 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개소 1주년 기념 성과 공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와 복지재단은 지난 1년 동안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성과를 공유하고 청년부상제대군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착석한 상태로 함께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으로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그리고 서해 수호자 전사제에 대해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서울시 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상철 서울시 복지재단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 이호준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중증외상센터 장혜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60년) 전 군 훈련소에서 동상으로 발가락 2개를 절단하는 부상을 당하신 이창수 어르신 모셨습니다. 군 재직 중 난치병인 뇌전증을 진단받은 김유나 대위님 함께하십니다. 연두컴퍼니 한정수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끝으로 에이전트 H로 활동하고 계신 황지훈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 밖에도 여러 청년 유공자분들을 비롯해 관계기관에서 참석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한 분씩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정신 차리라고! 야, 지금도 내 말 똑바로 들어. 의무대 가서 앰뷸런스 불러올 테니까 무조건 현우 살려. 지금 너무 위험합니다. 영경이야! 현우 저대로 두면 안 돼. 현우, 무조건 살려. 정신 차려 이 새끼야!
그날 차갑게 식어버린 현우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후 누구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매일 밤 같은 꿈을 꿉니다. 누구보다 간절해 보이던 현우의 손을 끝내 잡지 못하는 분. 저는 그날의 현우를 그리고 우리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주연우, 김민우, 이한,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이한, 저의 이름입니다. 질 같은 어둠과 그 고통 속에서 혼자 헤매고 있을 때 누군가 제 손을 잡아주세요.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입대할 땐 우리 아들, 다치면 남의 아들. 그런 분들을 좀 돕는 일을 하고 싶어서 저는 전향을 결심하게 됐고, 서울시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봅니다. 청춘을 바쳐 나라를 지킨 영웅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처지의 청년들을 돕기 위해 새로운 길을 걷게 된 군인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청년과 동행할 방법을 고민하던 시장님의 화답이 만들어낸 결실. 우리는 지난 1년간 부상제대 군인들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와 공정한 사회 진출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에게 다가가고 보다 많은 청년들이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청년 부상 제대 군인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쉬지 않고 소통한 우리는 지난 한 해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우리는 더 많은 청년과 함께할 방법을 찾기 위해 도전합니다. 더 많은 곳과 협력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엮은 책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새기고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으로 모든 이의 마음을 울리며 서울시 청년부상제대 군인상담센터는 언제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2021년 6월 당시 제 생일이었는데 시장님을 처음 뵀었던 그날이 생각납니다. 제가 시장님께 부상군인 지원센터 설립을 부탁드렸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시장님 그리고 서울시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시장님께 인사 말씀을 청해 볼 텐데요. 첫 만남부터 청년 부상 제대 군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큰 힘을 실어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뭐 연극의 형식을 빌긴 했지만 연평 포교 또 천안함 이런 여러 고비고비를 겪으면서 과연 우리 사회가 그 과정에서 사망하신 분들, 가족분들 또 부상을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성의 있게 대안을 마련하고 또 그분들께 위로를 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해 왔는지 잠시 깊이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벌써 2년 전인데요. 여기 있는 이주은 씨 당시에 만났을 때 생각이 납니다. 포부를 듣고 부상제대 군인들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취지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사실 막막했었는데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구체화가 돼서 방금 전에 그동안 상담 실적을 보니까 270여 건, 또 심리 상담도 또 100몇십 건, 그동안에 부상 제대 군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실적이 쌓여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크게 보람도 느끼고 또 좋은 제안을 해줬던 우리 이지훈 씨에게 고마운 마음도 듭니다. 제가 이곳에 시장실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오늘 행사가 어떻게 진행된다 대충 들으면서 내려오다가 혹시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제대한 분들 중에 우리 상담센터의 중개로 취업에 성공한 분이 계시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직까지는 저한테 속 시원하게 성과가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조건이면 나라를 위해서 의무를 다하다가 다친 그런 우리 장병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유리하게 준다 한들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의 법률 상담이나 진로 상담 같은 걸 했던 거에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올해 이 순간부터는 좀 더 많은 부상 제대 군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게 2단계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가 많은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불의의 사고로 정신적, 심리적 또 육체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우리 젊은 아들, 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으면서 조금 전에 그 퍼포먼스를 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서해 수호의 날 하루 전에 참석을 해주신 것은 아마 우리 사회가 그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길 바라는 마음을 아마 다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앞으로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에 자족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 하는 결심을 전하면서 오늘 인사 말씀에 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의 귀한 말씀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간담회에 앞서 이번엔 서울시 청년 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어려움을 극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이창수입니다. 나이는 79이고요. 64년 9월 12일 날 논산훈련소 입대해가지고요. 발해가 동사에 걸렸습니다. 발가락에 2개를 절단하고 혼자 고통스럽고 그러면서도 어느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했는데 시청에 가가지고 센터장님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하소연을 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풀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이런 센터가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젊은 군인들이 큰 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중성! 안녕하십니까. 현재 현역 여군 대위로 복무 중인 김유나 대위라고 합니다. 저는 군복무 중에 뇌전증을 판정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필요한 지원들을 찾아보다가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센터를 통해서 재활지원 사업이랑 심리상담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뇌전증을 판정받고 정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주위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저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볼 수 있겠다라는 어떤 확신, 그런 희망, 그런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지금 제 옆에 동료들, 전우들, 부하들, 용사들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원들의 어려움을 조금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군상담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하였고 지금 현재 연세대 대학원에 진학을 하여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한입니다. 저는 연평도 포격전 전상자입니다.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주은 센터장님께서 저를 찾아와서 괜찮냐,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사소한 말과 관심이 나를 지지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게 심리적으로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전설과 민담이 애도와 치유의 뿌리를 두고 있듯 저와 제 동료들의 아픔이 그저 아픔으로 남겨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 꿈을 서울 청년부상제대 군인센터에서 함께 해준 덕분에 지금은 제 이야기를 담은 연평도 포격전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나오신 세 분은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지만 아픔을 함께 나눠주신 세 분의 용기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엔 간담회 시간인데요. 영상의 주인공 세 분을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이호준 센터장님은 작년 4월 개소한 국군외상센터 설립에 큰 역할을 하셨고 제가 19년도에 지뢰폭발 사고를 당했을 때 저를 수술해 주시고 제 주치이셨습니다. 장혜림 교수님은 저희 상담센터 사업 중에 하나인 자조 모임을 벤치마킹 하셔서 중증 외상 환자 자조 모임을 만드시고 운영 중에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전트 H 황지훈님은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 전단 하사로 전역하시고 현재 컨텐츠 크리에이터 NCM 사업가로 활동 중이십니다. 끝으로 오세훈 서울시장님 함께 하십니다. 모든 참석자분들을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아주 뜻깊은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사실 1년에 한 번씩 서해 수호의 날을 맞이하면 이제 그때마다 행사를 하는데 기념사를 하고 또 한 번씩 되새기는 일을 하는데 오늘처럼 이런 기획을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누구 아이디어예요? 제 아이디어입니다. 들어올 땐 내가 아주 활짝 웃고 들어왔는데 보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울적해져서 감정이 잘 수습이 안 됐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주 실감나게 해줬는데 먼저 옛날에는 참 이 군복무하다가 동상 걸리는 일이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그런 말씀 들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성함이 이창수 어르신이라고 하셨나요? 사실 옛날에는 굉장히 혹독한 근무 환경이었고 경계 근무를 쓰다 보면 발이 얼어 들어가는 것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사실 이 자리에 군복무 하신 분들이 꽤 계실 텐데 군복무를 하다 보면 훈련기간 포함해서 누구라도 부상자가 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발가락 2개 잃으시고 사실 우리 손톱 밑에 가시만 하나 박혀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쩔 줄 모르는데 멀쩡한 발가락이 2개 사라지면 그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불편과 고통이 따르게 되죠. 그런데 아마 그 시절에는 그게 그렇게 크게 관심을 받거나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까 그런 말씀 짐작이 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섭섭하셨죠. 이창수 할아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요건 인정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국가보훈처에서
복무 중에 부상을 당해서 부상을 당했다는 요건은 인정받으셨는데 현재 국가보훈 이제 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발가락 2개로는 최소 등급도 못 받으세요. 그러니까 등급 외 판정을 받으셔서 64년도에 절단을 입으셨지만 아직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신 거예요. 네. 어떻게 발가락 2개가 아무 판정도 못 받죠? 발가락 절단으로 최소 등급인 7급을 받기 위해서는요, 3개 이상 절단이 돼야 되는 게 현재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어서 현재 공익법센터로 연계해드렸고, 공익법센터에서 행정소송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엉터리네요. 그죠? 하나만 절단이 돼도 사실 죄송합니다. 크게 불편한데. 제가 귀가 이제 안 들려가지고 시장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말씀 못 알아듣고 그래서 참 제 심령으로 답답한데 내가 이 상처 입은 너무나 억울해서 가서 혼자만 앓고 있었는데 이런 시장님 공약에 이런 뜻이 나오시기를 내가 한번 흑변화든 찾아와 봤습니다. 그래갖고 실장님 만나서 내가 내 억울한 거를 하소연을 좀 했습니다. 실장님 군대에서 병원 살아서 발가락이 다 썩어가는데도 후손도 안 보내고 그냥 자대에다가 방치해 놔두고 이런 실태가 있었거든요. 그러고 위생검열을 뭐 나온다 그러면은 나를 저 일단 민간에다가 PCC 해놨다가 저녁 6시 넘은 뒤에 또 데려오고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후송을 안 보낸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우리 여가집 행님이 면회를 와가지고 너 왜 훈련 안 받고 그냥 그래 발을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써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중대장실로 가자. 그리고 중대장실 가니까 마침에 중대장님이 외출 중이라 안 계신 게 보좌관님한테 내일 중으로 이창수 1, 2병을 후송을 안 보내면은 고발 조치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려라.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 그 이튿날 중대장실에서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가니까 빵 오고 우유 오고 이제 사다 놓고 먹으라 그러면서 발 좀 보자 그래서 발을 매주니까 오늘부로 후송을 보낼 테니까 손님하사가 지주서 써주라 그러면은 손님하사 불러준 대로 지주서를 써줘라. 그러면은 발 낫고 오면은 군대 생활을 팽개 해결해 줄 거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이제 연대 의무대로 후송을 왔습니다. 거기서 늦어서 안 된다고 안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춘천 일자재병원으로 간다고 가다가 검문소에서 후송 특명이 없다고 안 보내줘 본 거예요. 그렇게 다시 받고 오면서 선임하사가 화천으로 가자. 저쪽 검문소에 내 친구가 있으니까 친구한테 얘기하면 됐겠다. 그래가지고 하천 그쪽 검문소에서는 무사히 통과가 됐습니다. 얘기해가지고 하천 이동외과 병원이라고 했는데 거기 도착하자마자 그냥 발가락 2개를 절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임하사가 지주서 써주라 그냥 써줬더니 그 다음날 후송 특명이 내려와서 춘천에 있는 일자재병원으로 후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자재병원에서 너무 늦어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원주 120일 후송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 거기서 또 치료를 받다가 안 되니까 대구 169병원으로 또 후송을 갔어요. 그래 거기서도 치료를 해서 안 나신 거예요. 바라본 데가 안 나네요. 그래 매일 아침에 내 침대에 와가지고 이거 한국 우수로는 안 되겠다고 군의관들이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서대희라고 대희하면 나 성함은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대희님 오셔가지고 어디 보더니 일생병을 부려서 수술 준비해라 그러더니 옆구리 수술을 했습니다요. 옆구리를 요만하나 째고 먹어서 신경을 이어준다 그래갖고 그래 옆구리 수술을 하니까 이제 발이 나섰습니다. 그래갖고 발이 나섰고 낫기는 나섰으나 부기가 안 빠져가지고 이제 119병원에서 병원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2월 달에 64년 12월 달에 전부 나이로 옛날에는 전부 돈 있고 뺑 있는 사람 그냥 맹장 수술을 안 해도 119병원에 와서 그냥 죽고 먹을 거 당하고 그 환자들 보고 나이로 환자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65년도 12월 달에
전부 나이로 환자들 다 퇴원시켜라. 이렇게 상배 지시가 내려고요. 그래 지시가 내리니까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머물고 어디 나같이 피레미 같은 게 제표하고 퇴원 퇴원 전용의 그걸 다 여기 다 요구하는. 그래갖고 그래갖고 퇴원을 했어요. 그래갖고 너무 억울해. 후속을 일찍 갔으면 발골 딴 자르고 나섰을 텐데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할아버지한테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아마 마음이 많이 조금 풀리실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왜 발가락 2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온 관련된 규정이라서 이게 저희가 환자가 처음에 오게 되면은 실은 국방부에서 하는 거는 이제 일단 치료가 시작입니다. 보온의 시작은 장애를 최소화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뭐 이준 내에도 마찬가지고 실은 발목질하면은 발목 위로 절단을 하는데 그래도 뒤꿈치까지도 좀 살리려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뒤꿈치를 살렸거든요. 그래서 의료진 입장에서는 어차피 장애를 먼저 생각하고 환자를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장애를 최소화하자. 그리고 장애 등급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나라 제도가 좀 미비하니 나중에 같이 들여다보겠지만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의료진으로서.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이 좀 더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정말 군에서 다친 사람이 남의 자식이 되지 않게끔 참 제도가 좀 강화됐으면 좋겠고 마치 오늘 보훈처에서도 오셔가지고 이 보훈부로 나중에 승격이 된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이런 제도들이 정말 어떻게 환자 입장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좀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다행인 것은 서울시가 이런 걸 시작을 해서 사실 이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먼저 시작을 하게 됐는데 오늘 여기 내려오기 전에 잠깐 자료를 보니까 아마 경기도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러죠.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 움직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보훈부로 격상이 되는 것과 때를 같이 해서 부상세대 군인들이나 그와 필적할 만한 상황이 되는 분들한테는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갈 수 있는 상황을 마련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훈부 장관 이제 앞으로 부로 승격이 되면 장관님이 되실 텐데 만나 뵈면 또 그런 부탁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계신데 훈련 받거나 군 생활하면서 주변에서 많이 봤죠? 사고 나는 거. 네, 맞습니다. 저 역시도 그 군 생활을 아무래도 그 UDT라는 좀 몸을 많이 쓰는 곳에서 했다 보니 디스크가 3, 4, 5번이 다 터졌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몸을 많이 쓰는 특수부대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픈다고 말을 하지 못하고 이제 참고 이렇게 견디면서 전역을 했는데 전역을 하고 또 생각해보니 저뿐만 아니라 저와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다 싶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군대와 군인에 대한 인식과 처우가 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입대하는 예비 장병분들 응원을 하러 논산훈련소와 이제 해군과 공군을 다녀왔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군대 가는 거는 좋다. 대신에 열심히 하지 마라. 열심히 하다가 다치면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져주지 않는다. 너희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분단 국가인데 군대를 가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대단하고 감사한 일이니 가서 다치지 말아라. 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오늘 또 이 자리에 와보니 이제 제가 응원을 간다면 조금은 열심히 해도 될 것 같다. 이제 서울부터 시장님이 시행해준 이 상담센터가 또 큰 발걸음을 그리고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 같다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응원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연극을 준비한다고 아까 잠깐 나오는 것 같던데. 아, 네. 6월 달 목표로 지금 공연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디서 PTSD 관련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장소는 미정이고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이 다 이제 우리 부상세대 군인들을 치료하거나 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인연이 생기신 분들인 것 같은데,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연간 부상세대 군인이 몇 명씩 나오죠? 지금 그 국방 통계 연부를 보면요, 장애 보상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충분한 장애를 얻게 되고 전역하는 인원들인데 그 인원들이 연 1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치 통계입니다. 1000명이 그러니까 그 장애 등급을 받은 분들 숫자예요? 네, 그러니까 군에서 인정하는 충분한 장애를 얻었다라고 인정되는 분들이고요. 예를 들어 에이전트 H님 같은 거 허리 디스크는 그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장애 보상금 이외에 다치시는 분들까지 하면은 뭐 수천 명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1000명 정도 되면 이제 그분들은 그 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분들은 또 소송도 하고 그런 분들이 그중에 섞여 있는 거죠. 네, 전역하고 이제 국가보훈처에 이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요. 안 되는 분들은 뭐 소송까지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연간 평균을 낼 만한 수치가 있어요? 소송하시는 분들 수치. 그거는 정확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좀 저희도 자료를 얻는 거에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270건 정도 내외되던데 상담, 그중에서 소송에 들어간 분들은 얼마나 되십니까? 저희가 지금 소송 지원인 예정분들이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이 이제 막 요건에 나오고 계세요. 그 중에 저희 센터 통해서 요건 인정된 분들은 2분이고 심사 중인 분들은 약 10건에서 20건 사이가 되고요. 그 중에 지금 소송 지원 예정인 분들이 2명 정도 계십니다. 소송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일을 찾아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찾아서 해야 되겠죠. 몇 년 하다 보면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이 축적이 될 텐데, 사실 그래요.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무리한 주장을 하는 분도 간혹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 인정을 해주고 뭐 이러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그렇더라도 소송이 빈발할 정도로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해놓거나 한마디로 좀 짜게 해놓으면 그건 바람직한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상담 사례를 통해서 잘 기준을 재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도 좀 생기네요. 하여튼 선생님이 하실 일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실은 저희가 제도권 내에서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은 한계를 부딪힐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좀 간담회 시작하기 전에 이준 대하고 얘기를 나눴었던 건데, 실은 제 환자 중에 이제 박우군 상사라고 이제 김포에서 마찬가지로 지뢰를 밟은 제 환자는 이제 북한군 지뢰로 판명이 나면서 이제 좀 기사도 나고, 그리고 이제 언론에 나기 때문에 또 이제 하나 디펜스에서 또 이제 지원을 해줘서 좀 이 보장구라는 거는 실은 절단이 됐을 때 이 가격이 천지 차이거든요. 근데 좀 더 고사양의 보장구를 좀 제공받기 위한, 저는 이제 제도권 내에서는 좀 어려워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기업과 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브릿지가 좀 필요한데, 서울시장님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해 주셔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여기 센터를 통해서 그런 환자들이 좀 기사에 안 났더라도 좀 지원을 받거나 이제 연계가 될 수 있는 뭔가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참석하기 전에 국군 의무사령관님한테 좀 허락을 받아서 좀 혹시나 가능하면 시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런 MOU라든지 저희 국군 의무사령부랑 같이 환자를 좀 끝까지 책임지는데 그나마 조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환자들한테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 환자분 세 가족을 같이 이제
환자분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국군병원은 수익을 내는 병원은 아니어서 저희가 좀 재활하는 기간 내내 제가 입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수개월, 어떤 분은 1년을 입원하는 환자도 있는데 재활을 하면서 나중에 본인은 이제 괜찮다고 퇴원한 순간 입원해 있는 동안 불면이 있거나 아니면 아까 같은 저는 이한님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저도 이렇게 큰 소리가 나면 좀 무섭거든요. 근데 환자들은 더합니다. 그런 거로 인해서 이제 예전의 사고 기억이 수도 없이 그냥 계속 플래시가 되는 거죠.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굉장히 심리가 괴로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병원에서 어느 정도 좀 보호받는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사회에서 그거를 경험하면서 힘들었다는 얘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원 후,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 본인이 완벽히 독립하기 전까지의 이 뭔가 우리 이 의료 체계에 포함해서 해도 좀 부족한 그런 공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이런 논문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어떻게 이 운디드 워리어스 프로젝트가 운영되는지, 미국에서는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 그 밑에 산하 기관이 많고 그게 워낙 도네이션이 많다 보니까 실은 많은 사업들을 다 쪼개서 그걸 또 단체가 또 세분화돼 있고 그래서 그 운디드 워리어스 프로젝트의 베스티언 커뮤니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티언은 요새라는 건데 마치 우리 부상당한 전사들이 운디드 워리어스가 이 요새 안에서는 이제 보호받을 수 있게끔 임시 숙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임시 숙소라 해서 이렇게 후진대가 아니고 정말 잘 돼 있는 주거 환경에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서로 간의 위로와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생활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또 치유받은 분들이 또 거기에 채용돼서 또 봉사를 하고 관련된 분들이 봉사하면서 완전히 독립할 때까지의 어떤 같이 생활을 하면서 치유하는 이런 것들은 좀 이런 도네이션과 국가 차원의 관심이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좀 논의를 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모임 같은 거 하면서 드신 생각 있으세요? 저는 서울시 사업의 일환인 중증외상 초중치료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중증외상 환자를 살리는 거를 업으로 하고 있는데 환자분들이 살아난 이후에 회복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데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적인 지원 체계가 거의 전무하다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셔서 그런 환자분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자 자조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이준 센터장님이 아주 큰 도움을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제대 부상 군인들과 외상 환자분들이 서로 좋은 상호작용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극이 언제쯤 만들어져서 공연을 합니까? 언제쯤 만들어져서 공연에 들어가요? 연습은 이제 계속해서 진행될 거고요. 조금 더 이제 저희 공연이 잠깐 이루어졌지만 PTSD라는 그런 부상병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연극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해주신 관심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호응을 얻기 위해서 하는 공연이어서 차근차근 열심히 준비해 나갈 건데 시장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 완성되면 연락 주세요. 보러 갈 테니까. 완성되면입니까? 아니 뭐 하여튼 어떤 점이 필요한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밥 한 번 사주시면 됩니다. 하여튼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네. 그래. 아까 공부를 시작했다는데 무슨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난치병을 진단받으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혼란 상태에 많이 빠졌었는데 정서적으로 이런 돌봄 지원, 심리 상담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정말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내가 이 위기를 발판 삼아서 조금 뭔가 해볼 게 없을까? 아까 이준 팀장이 영상에서 말했듯이 꽁꽁 언손을 녹이는 건 따뜻한 손이 아니라 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어떤 처지에 처한 군인들에 대해서 조금 상담을 나도 시작해보고 싶다. 그리고 제가 군생활 7년 동안 하면서 이제 많은 용사들과 간부들 이렇게 상담 면담을 정말 수도 없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말 한마디에 이 용사가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거를 경험을 하면서 전문적인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 내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세대 상담학과에 진학을 해가지고 군상담 위주로 이제 저는 연구 목표를 잡았고, 현재 대한군상담학회에서도 같이 군상담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윤아 대위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또 이제 서울시 청년몽땅 정보통 정보를 많이 이용하셔서 그쪽 수기 공모전에서도 대상을 타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지금도 수도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입니다. 네, 작년 12월 30날 그 공모전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학원 발표도 있었고, 근데 제가 그 수기를 병원에서 썼었습니다.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내 1년을 돌아보니 정말 이 아픔밖에 없는 겁니다. 작년 1월부터 정확하게 수도병원에서 응급실에서 불려와서 너 이상하다. 이 혈액 수치가 너무 낮다. 그때부터 원인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도 아직 투병 중인 상태고, 근데 그 딱 연말에 발표가 있다 그래서 기대도 안 하고 그냥 한번 이제 딱 들어갔더니 대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정책들을 제가 실제로 이용을 해보고 정말 그거를 통해서 저는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대상을 탄 게 박수 받을 일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이런 여건을 준비해 주시고 정말 다양한 정책들을 해주시는 게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시장님께 말씀드리면서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더 말씀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지? 에이전트 H님 말씀 한 번 더 듣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너무 팬이라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군 장병분들과 그리고 국가유공자분들을 대상으로 기부도 하면서 활동 캠페인을 많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유튜버로서 혼자 진행을 할 때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어떤 걸 할 수 있을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다 듣고 있어 보니 빠른 시기 안에 좀 많은 분들이 더 군인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갖고, 그리고 사각지대에 계시는 국가유공자분들, 그리고 좀 제대 군인 분들에게도 좀 더 희망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드니 크게 막 무거운 마음으로 오진 않았는데 대단히 감격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더 크게 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55용사를 모두 기억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2 연평해전 언제 일어났는지, 천안 포격전 왜, 그리고 연평도 포격전도 왜, 한 번쯤, 딱 한 번쯤이라도 검색 한번 해보셔서 관심 조금만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가시면 그 천안 피격 사건과 연평해전에 대해서 제가 잘 다뤄놨습니다. 역시 대단합니다. 네. 나라를 지키다 생긴 부상이 억울함이나 부끄러운 상처로 남지 않고 훈장으로 떳떳하게 여겨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여러 청년 유공자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부상군인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서울시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시장님 마무리 말씀 듣고 간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년에 한 번씩 이런 날을 만들어서 이런 기억을 되새기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그 뜻을 기리고 우리 사회가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를 한 번씩 되새기는 그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울 시민들이 또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다가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 우리 아들, 딸들에게 가급적이면 많은 도움을 주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생겼으면 하고요. 그런 일에 서울시가 늘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된 여러분들 정말 반갑고요. 그리고 오늘 행사 준비하느라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기념 촬영 순서는 먼저 무대 위에 계신 참석자분들 그 무대 앞으로 내려오셔서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